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간부 파하드 알사마르, 46세 남성입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유럽 기술 박물관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독일 벤츠 모형차가 자리 잡고 있었고, 벽면 전체에는 스웨덴 볼보와 독일 벤츠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서랍 안에는 각종 유럽 브랜드 카탈로그가 가득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카탈로그들을 뒤적이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서구 맹신주의자라고 불렀어요. 특히 어떤 나라에 대한 그의 편견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나라만 언급되면 중국이랑 뭐가 달라?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모조품이라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독일 최신 버스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48도 사막 앞에서 말이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창고 구석에서 끌어낸 그 차. 평소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바로 그 나라에서 온 낡은 차 한 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43명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알사마르입니다. 46세고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에서 정책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독일 벤츠 모형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스웨덴 볼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동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유럽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파하드, 또 독일 출장 가는 거야? 카림이 웃으며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지. 진짜 기술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독일 엔지니어링, 스웨덴의 안전성. 이게 바로 선진국 기술이라고.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회의실에서 교통개혁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였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국 버스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성능이 꽤...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죠. 한국? 아니야. 절대 안 돼. 한국 제품이랑 중국 제품이 뭐가 달라?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내구성은 의심스럽다고. 우리가 왜 모조품으로 실험을 해야 하나?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가슴이 뭔가 답답했지만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독일 출장 또 가게 됐어. 진짜 선진 기술을 보고 와야 우리나라 교통이 발전하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제 사무실 서랍 안에는 각종 유럽 브랜드 카탈로그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카탈로그들을 뒤적였죠. 독일만의 정밀함, 스웨덴의 안전성, 이런 단어들이 제게는 마치 주문 같았어요. 역시 유럽이야. 몇백 년 된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잡겠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브랜드의 후광에 취해 있었던 걸까요?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때리던 그날 오후, 저는 또다시 독일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껏 공손했죠. 네, 이해합니다. 최고 품질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도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최신형 버스 12대가 리야드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죠. 봐라. 이게 바로 진짜 기술이다. 저는 카림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색 차체가 사막의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근데 가격은 문제없어. 품질이 보장되면 되는 거야. 한국산 같은 싸구려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때 제가 한 말을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첫 주는 괜찮았어요. 승객들도 새 버스에 만족해했고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으로 운행하는 독일 버스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책상 위에 독일 모형차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독일이야. 이게 바로 선진국 기술이지.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6월 둘째 주, 기온이 45도를 넘어서던 날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3호선 버스에서 냉방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새 차인데 그럴 리가.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호선 버스도 에어컨이 말썽입니다. 승객들이 더위 때문에 쓰러질 것 같다고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48도 사막 한복판에서 버스가 멈춰 서 있었고 승객들은 문을 열어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새 차가 왜 이래? 한 승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비사 카림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냉각 시스템이 사막 기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기온이 낮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독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 내내 고장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12대 중 9대가 냉방 시스템 문제로 운행을 중단했고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죠. 과장님, 독일 본사에 연락해 보셨나요? 카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독일 기술자들과 통화를 마친 후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사막 기후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 순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독일 기술이 우리 사막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제 시선이 독일 모형차에 머물렀습니다. 어제까지 자랑스러웠던 그 모형이 갑자기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중얼거릴 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테스트용으로 들여온 한국 중고버스 한 대가 창고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다급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버스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12대 중 10대가 고장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거든요. 과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대체 차량이 필요해요. 카림이 다급하게 말했을 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그 한국 중고버스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 제가 한숨을 쉬며 물었지만 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그 차밖에는 그 한국산 말이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거라도 써야겠네. 어차피 땜빵용이니까 상관없지. 그런데 카림, 절대 이걸 정식 도입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이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야. 창고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먼지 쌓인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돌아갈까? 정비사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적네. 하지만 내구성은 모르지. 중고차인 주제에 제가 투덜거릴 때 카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시험 운행해 보시겠습니까? 시험은 무슨, 그냥 급한 대로 투입해. 어차피 임시니까. 다음 날 아침 그 한국 중고버스가 3호선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산이 우리 사막에서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제 책상 위에 독일 모형차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직도 독일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3호선 승객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역시 고장 났나? 제가 승리감에 차서 물었을 때 카림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다고 해요.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고 소음도 없고 승객들이 이 버스가 어디 것이냐고 물어본다네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48도 폭염 속에서도 그 한국 버스는 멀쩡히 운행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 파란 버스 정말 좋네요.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자 옆에 있던 카림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산입니다. 한국이요? 와, 한국 기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 운행을 마친 기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 차 정말 좋습니다. 하루 종일 돌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독일 차들은 3시간만 돌려도 과열되는데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제 편견과 달랐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제 시선이 또다시 독일 모형차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형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파란색 한국 버스가 멀쩡히 운행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네. 아직도 고장 안 났나? 제가 혼자 중얼거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한국 버스가 빨리 고장 나기를 바랐거든요. 월요일 아침 카림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지난주 전체 차량 점검 보고서입니다. 아, 그래? 빨리 좀 보자. 저는 서둘러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독일 버스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한국 버스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 1호차, 냉각 시스템 고장. 독일 2호차, 에어컨 압축기 교체 필요. 독일 3호차, 모든 독일 버스가 문제투성이었어요. 제 목구멍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중고버스, 점검 결과 이상 없음. 냉방 성능 최고 등급, 엔진 상태 양호. 이게 뭐야?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을 때 카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차만 유일하게 문제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중고차가 새 차보다 성능이 좋을 리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차를 더 꼼꼼히 봤습니다. 문제를 찾으려고 했는데 카림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문제를 찾으려고 했다니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저는 직접 정비소로 내려갔습니다. 정비사들이 그 한국 버스 주변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이 차 엔진 좀 봐라. 중고인데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독일 차들은 매일 뭔가 고장 나는데 이 차는 정말. 제가 다가가자 정비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님, 오셨네요. 어떤가? 그 한국 차 상태가. 제가 어색하게 물었을 때 베테랑 정비사 아흐마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진짜 내구성 깡패입니다. 깡패라니. 그게 무슨. 독일 차들이 사막 기후를 못 견디는 동안 이 차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요. 어떻게 중고차가 이럴 수 있는지. 아흐마드의 말에 다른 정비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제가 신봉했던 독일 기술보다 우수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제 시선이 독일 모형차에 머물렀습니다. 어제까지 자랑스러웠던 그 모형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도대체 이 차가 뭐야? 제가 혼자 중얼거릴 때 문득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그 파란색 한국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객들로 가득 찬 그 버스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과장님, 공개 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림이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을 때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공개 테스트라니.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독일 차와 한국 차를 비교해보자고요. 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겁났거든요. 한국 버스가 독일 버스보다 좋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할까 봐서 말이에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은 우리가 정하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독일 기술이 한 번은 승리할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테스트 당일 리야드 중앙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새로 수리한 독일 버스가, 다른 쪽에는 그 파란색 한국 중고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똑같은 노선, 똑같은 거리, 똑같은 승객 수로 테스트합니다. 제가 확성기로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책임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기온은 이미 44도를 넘어섰어요. 자,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다. 제가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독일 버스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첫 번째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두 버스 모두 정상 운행했죠.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어요. 과장님, 독일 버스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민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버스는 어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승객들이 오히려 너무 시원하다고 좋아해요.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독일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런 일이. 제가 중얼거릴 때 한국 버스는 여전히 멀쩡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되자 독일 버스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 했죠. 반면 한국 버스는 6시간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운행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차 대단하다. 중고인데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제가 신봉했던 독일 기술을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라니.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독일 기술만 고집하셨잖아요. 한국 기술은 무시하시면서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네, 당신이 싫어하던 그 나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기자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독일 모형차를 바라보며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파란색 한국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늦게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달리는 그 모습이 제게는 무언의 질책 같았습니다. 그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7월 셋째 주 화요일. 기온이 49도까지 치솟은 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킹파하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재 발생.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화재라고. 어디서? 주유소 근처입니다.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폭발했어요. 도로가 완전히 막혔고 시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9도 폭염 속에서 화재까지 났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구조 차량은 소방차들이 출동했지만 도로가 막혀서 접근이 어려워요. 그런데 뭐야? 한국 버스 한 대가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3호선 운행 중이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그 파란색 한국 버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왜인지 모르게 걱정이 됐거든요. 기사와 승객들은 안전한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로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그 파란색 한국 버스가 서 있었어요. 저 버스는 왜 저기 있는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현장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도로가 막혔는데 저 버스만 유일하게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서. 뭐라고? 다른 차들은 모두 과열돼서 시동이 꺼졌는데 저 한국 버스만 멀쩡해요. 그래서 기사가 자원해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49도 폭염에 화재까지 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차가 그 한국 중고버스라니.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조했나? 43명입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저 버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제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그 파란색 버스에서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버스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한국 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과장님, 카림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방금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 버스가 43명 구조했다고.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 파란색 버스가 갑자기 영웅처럼 보였어요. 기자들이 구조된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 어떠셨어요? 하늘이 보내준 차예요. 정말로. 이 차가 아니었다면. 17세 여학생 알리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생명의 차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에서 온 우리의 생명의 차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한국 중고버스가 4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이 버스는 평소 일부에서 성능을 의심받았지만 오늘 진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독일 모형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형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릴 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편견이, 제 오만함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화재 사건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카림, 한국 출장 준비해줘. 한국이요? 과장님이? 카림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했죠. 그동안 한국은 거들떠도 안 보던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응, 직접 가서 봐야겠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공항부터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첫째 날,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사우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서 제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을 때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볼 때 제 입이 벌어졌어요.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 시스템도 제가 독일에서 본 것보다 더 엄격해 보였거든요. 이게 한국 기술이야? 사막 기후 테스트도 여기서 합니다. 김 과장이 거대한 시험실을 보여줬어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 차량을 테스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중동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둘째 날은 대우버스 공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버스가 사우디에 수출된 그 모델이군요. 기술자가 제게 보여준 건 저희가 쓰는 그 파란색 버스와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중고로 나간 거지만 성능은 새 차와 똑같아요. 한국은 내구성에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내구성이요? 네, 우리 차들은 20년, 30년도 문제없이 달려요. 특히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더 뛰어나죠. 그때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중고라고 무시했던 그 버스가 사실은 검증된 최고 품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기술진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 마셔본 한국 술이었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사우디에서 우리 버스가 사람들을 구했다는 뉴스 봤어요. 한 기술자가 말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43명이나 구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나라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감춰뒀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고마워할 건 우리예요. 우리 기술을 믿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왜 한국을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셋째 날, 중고차 수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중고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검증된 거죠. 몇 년간 한국에서 굴러다닌 차들이니까 신뢰성은 더 높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고가 곧 저품질이라고 여겼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제 책상 위에 있던 독일 모형차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모형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진짜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림, 한국 버스 추가 도입 계획서 작성해줘. 과장님, 정말이세요? 카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했죠. 그토록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180도 달라졌으니까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한국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야 알았어. 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독일 모형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어요. 6개월 후,
리야드 시내에 특별한 노선이 생겼습니다. K버스 라인 개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할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한국 버스 10대가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버스구나. 화재 때 사람들 구한 그 버스 맞지? 아이들이 버스를 보며 손뼉을 쳤어요. 한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버스 타고 싶어. 그래. 우리도 타보자. 첫 운행날, 저는 직접 그 버스에 탔습니다. 운전석 옆에 작게 새겨진 태극기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카림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버스가 출발하자 승객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조용하네. 에어컨도 시원하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고 버스 맞나요? 새 차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라 중고라도 성능은 최고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 달 후, K버스 라인은 리야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8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과장님, 다른 도시에서도 K버스 도입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카림이 신이 나서 말했을 때,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K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코리아 버스 왔어. 응. 우리 코리아 버스 타자.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까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죠.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운전기사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고였지만 그 가치는 새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중얼거릴 때 창밖으로 K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작게 새겨진 그 버스가 사막의 노을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진심이 사막 위를 달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나라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또 다른 K버스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편견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진실이라는 집으로 말이죠. 고마워요, 한국. 우리를 구해줘서, 그리고 제게 진실을 알려줘서.